아침이 즐거우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의 김경섭입니다. 9월 24일 목요일 아침 이경림입니다. 네, 오늘은 대전 MBC 창사 56주년을 맞아 조금 특별하게 시작을 해봤습니다. 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내일 모레 토요일이 저희 대전 MBC 생일이죠. 네, 그렇습니다. 1964년 9월 26일 개국을 했고요. 지금까지 기쁜 마음으로 방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50년이 넘도록 대전 MBC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함께해 주신 시청취자 여러분 덕분이겠죠? 그럼요. 네. 예, 그 감사한 마음을 빼놓을 수가 없어서 오늘 조촐하게나마 창사를 기념하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앞으로도 더 많은 시청자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또 함께 방송을 만들어 나가자는 의미로 오늘도 힘차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즐겁게, 조금 더 행복한 아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날씨부터 먼저 알아보죠.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강혜라입니다. 아침에 나올 때마다 옷이 좀 더 두터워지고 있는데 오늘 날씨 어떨지 전해주시죠. 네, 요즘 외출하실 때 옷차림 고민 많으실 텐데요. 오늘도 차가운 아침 공기를 막아줄 수 있는 따뜻한 겉옷 챙겨서 나오셔야겠습니다. 현재 대전 기온은 16.7도로 쌀쌀함이 감돌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25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모레까지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충남 서해안과 원효봉 등 고지대를 중심으로 초속 8에서 12m의 강풍이 예상됩니다. 시설물 관리와 산행 시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중국 북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의 양이 많겠습니다. 지역별 내십니다. 낮 기온은 천안 24도, 아산 25도, 대전 25도로 예상됩니다. 충남 서해안은 24도 선을 오르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앞바다에서 1m, 먼바다에서 1.5m 이하로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다가오는 주말과 휴일에도 대체로 맑겠고 당분간 일교차가 큰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다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 떠들썩한 잔치보다는 조금은 소소하게 또 소박하게 생일을 좀 축하하는 자리를 한번 네. 마련해 볼까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침이 좋다는 평소에 소통하고 공감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사진 사연을 소개하는 코너인데 네. 오늘은 좀 특별한 이야기를 담아보도록 할까요? 좋죠. 네. 예, 가족 여러분과 대전 MBC와의 어떤 인연, 기억, 어떤 것이든지 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내가 보고 듣고 느낀 대전 MBC를 이야기해 주시면 되는데요. 집에 대전 MBC 기념품이 있다, 뭐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셔도 좋고 그 어떤 것이든 상관이 없지만 다만 보내주실 때 상표는 살짝 가려서 보내주시는 센스는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사진 사연 주제 그래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대전 MBC 56년과의 기록. 찰칵이라고요. 예, 대전 MBC와의 어떤 특별한 인연, 만남, 어떤 이야기든지 다 좋습니다. 사진 사연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진 사연 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사진과 사연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정해서 선물 드리니까요. 오늘도 함께 해주세요. 네. 자, 생방송 아침이 좋다의 듬직한 마스코트죠. 박창규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정규입니다. 박창규 리포터에게도 네. 이 대전 네. MBC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겠죠. 먼저 또 의미 있는 날 초대받을 수 있어 정말 큰 영광이고요. 예. 대부분 뭐 20대, 30대를 청춘이라고 하잖아요. 저도 청춘 시기를 대전 MBC와 함께 하면서 행복한 기억, 소중한 추억들 정말 많이 가지고 있고 무엇보다 현장에 갔을 때 가족처럼 환한 미소로 반겨주시는 시청자분들에게 늘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와. 네. 네, 100년 친구 대전 MBC니까요. 앞으로 뭐 40년 이상 더 쭉 함께 하셔야겠는데요. 아, 제가요? 40년. 아유, 뭐 그때까지 할 수 있을지는 파이팅! 모르겠지만 네. 화면으로 인사를 못 드리더라도 대전 MBC와 함께 또 평생 친구는 해야죠. 여러분도 평생 친구 함께 해주시죠. 네. 자, 아무튼 최장수 리포터를 꿈꾸는 박창규 리포터가 오늘 첫 번째 이야기 네. 보따리를 풀어주실 거죠. 네, 좀 특별한 영상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대전 MBC 100년 친구, 그리고 평생 친구, 앞으로의 새로운 주역입니다. 신입사원의 일상을 통해서 대전 MBC의 일상 그리고 비전을 살짝 엿볼 텐데 좀 거창한가요? 소소함 속에서 여러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 함께 하시죠.
안녕하세요. 대전 MBC 영상부 촬영기자 황인석입니다. 안녕하세요. 대전 MBC 제작부의 신유진 PD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도국 취재기자 윤웅성입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저는 솔직히 눈물도 맺혔고 저희 어머니한테 바로 전화했을 때는 어머니도 바로 우셨거든요. 어차피 대전이 고향이기도 하고 해서 내려오니까 너무 잘 됐다고. 혹시 신종 보이스피싱이 아닐까? 약간 그 인터넷을 계속 로그아웃했다 다시 들어가 보고 다시 로그아웃 해가지고 다시 확인해보고 이걸 한 5번 정도를 한 다음에 아 진짜 붙었구나. 약간 그때부터 약간 엄청 신났던 기억이 납니다. 제한된 인원이 뽑히고 또 안 되는 분들도 있고 해서 다 같이 열심히 했던 기억이 좀 떠올라서 그게 좀 마음에 쓰이기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새 야간 자주 하시던데 안 피곤하세요? 아유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CPD.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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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대체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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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는 자주 못 가지. 아 요즘 자주 못 가고 있습니다. 내일 또 촬영도 잘하고. 네, 알겠습니다. 항상 응원한다. 화낼 힘도 없어 여유도 없고 선배님들이 굉장히 하나부터 열까지 차근차근 잘 알려주시기 때문에 배우는 즐거움이 있다, 좀 성장하는 재미가 있다 이런 거를 느끼고 있습니다. 더 늦게까지 일한다. 나는 이 회사에 목숨 바쳤다. 이런 걸 좀 티내려고. 집에 못 가는 거지 결코 돋보이거나 그러고 싶은 마음은 진짜 1절도 없습니다. 진짜. 기자의 오디오 더빙과 그다음에 저희가 취재해서 촬영을 해온 내용을 같이 이렇게 복합을 시켜갖고 하나의 리포트 형식으로 만드는 게 뉴스 이제 편집을 하는 거고요. 당일 리포트가 아닌 경우에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지만 사건 사고나 당일 발생 사건에 대해서 리포트를 하게 되면 5분에서 10분 만에 리포트가 나가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시간이 촉박한 편이죠. 괜찮아 나니까 하나를 배우면 열을 깨달아 버리는 나니까 손발 다 써도 안 되면 깨물어 버리는 나니까 하루 촬영한 걸 10분짜리로 줄이는 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달라서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만 그래도 한 4, 5일은 더 걸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예능 쪽 장르를 좀 좋아하는 편이어서 재밌게 지역 방송이지만 좀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도 함께 볼 수 있게 그런 프로그램을 좀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해 보고 싶습니다. 지금 편집할 게 잔뜩 쌓여 있는데 못 하고 있어요. 편집할 게 쌓여 있어? 이만큼 쌓여 있어요. 방송이면은 빨리빨리 편집을 해가지고 빨리빨리 방송에 내보내야지. 그걸 오랫동안 편집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 근데 감성이 살아 있어야 되니까 자막도 한 땀 한 땀 공들여서 뽑아야 되고 그 노래도 어떤 노래 들어가야 될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고. 우리도 한 땀 한 땀 열심히는 하는데 빠른데? 스피드가 모자라네요. 제가. 열심히 더 해야지. 나도 느린데 넌 더 느려. 두렵지만 설레임에 시작에 네가 있어 괜찮아 잘될 처음에 봤을 때는 막연히 되게 어려워 보이고 못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이제 선배님들이 이제 하나씩 알려주시는 대로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거를 할 수 있게 된.
되게 보람있다, 무사히 잘 마쳤다, 정말 고생 많으셨다, 약간 이런 느낌도 들고 뿌듯하기도 하고, 네, 여러 가지 감정이 좀 복잡하게 교차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거를 현실과 가장 비슷하게 구현하려고 노력하고 계신지 사소한 부분이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좀 그렇게 사람들 말씀하시는 거나 이런 걸 제가 실제 볼 수 있는 것들을 좀 놓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편입니다. 방화복을 입고 실제 VR을 체험해보니 화재 현장에 있는 것 같은 현실감이 느껴집니다. 범죄 현장이라든지 재난 사고 현장을 나갈 때는 아무래도 긴장이 많이 되는 편이고요. 그 외에 그냥 시민분들 이야기를 들으러 나갈 때는 아무래도 좀 편하게 그렇게 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단 하나의 그대 친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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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슴 두둑혀 안고 함께 걸어가보자 친구여 친구여 좀 다른 지역 분들도 혹은 전 국민이 사랑하는 프로그램 만들 수 있는 PD가 되고 싶습니다. 앞으로 더 지역민들한테 더 좋은 뉴스, 더 좋은 프로그램을 이렇게 시청할 수 있게 하는 게 저희의 자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자가 정말 다방면의 취재를 하다 보니까 그 분야에 매번 전문가가 될 수는 없어요. 그래도 저희가 최대한 매 순간순간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하거든요. 잘 알아야 취재를 잘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꾸준히 앞으로도 계속 어떤 분야건 경제건 정치건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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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근하자. 퇴근이다. 퇴근이야. 우리 일정 나가야 돼. 네, 이 신입사원의 일상 속에서 프로그램과 뉴스의 제작 과정이 자연스럽게 나왔네요. 네. 뭐 각자 위치에서 열정적으로 일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더 기대하고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신입사원들을 보니까요. 대전 MBC 앞으로 뭐 60년, 70년, 100년까지 쭉 아무 문제 없겠습니다. 미래가 밝아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사랑만 있으면 됩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큰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자, 풋풋한 새내기 사원의 통통 튀는 이야기 만나봤고요. 이어지는 순서 아침엔 퀴즈입니다. 네, 시사 상식에 대해서 부담 없이 함께 풀어보는 아침엔 퀴즈인데 오늘은 창사 56주년을 맞아 네. 좀 특별한 문제를 준비했다고 하죠. 네, 예. 그렇습니다. 퀴즈 푸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 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퀴즈 푸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3문제 준비했거든요. 모두 맞히신 분에 한해서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박창규 리포터가 문제를 내주시죠. 네. 앞서 말씀을 다 하셨지만요. 오늘은 특별한 날을 맞이해서 대전 MBC와 관련된 문제 깔끔하게 딱 3문제 짧고 굵게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준비 다 되셨나요? 그러면 첫 번째 문제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3, 2, 1. 대전 MBC는 1964년에 개국했는데요. 그렇다면 올해로 몇 주년을 맞이했을까요? 보기 드릴게요. 1번 56주년, 2번 58주년, 3번 60주년. 네. 2020에서 1964 이걸 빨리 빼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2020 빼기 1964 그렇죠? 맞습니다. 뭐 산수 문제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1964년에 대전 MBC가 개국을 했습니다. 올해가 2020년이니까요. 올해로 몇 주년을 맞이했을까요? 오늘 아침엔 퀴즈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정답 다 누르셨나요? 확인해 볼까요? 보여주시죠. 정답은 1번 56주년이었습니다.
1964년에 개국한 대전 MBC는 대전과 세종, 충남을 방송권으로 하고 있는데요. 창사 56주년을 맞아 지역 중심, 시청자 중심, 대전 MBC와 함께라는 캠페인을 통해 더욱 다양한 지역 문화를 담은 콘텐츠로 충청인의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 56년이라는 세월 동안 대전 MBC의 사옥 위치도 변화가 많았습니다. 네. 중구 대흥동에서 시작해서 1972년 동구 정동에 이어 1977년 중구 선화동을 거쳐서 2003년 지금 이곳이죠. 유성구 도룡동에 안착을 했습니다. 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죠. 두 번째 문제 주세요. 네, 이번에는 대전 MBC에서 해마다 진행하는 문화 행사와 관련된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3, 2, 1. 대전 MBC에서 지역사회 각 분야에서 봉사하고 공헌하는 숨은 일꾼을 찾아 널리 알리자는 취지로 2005년부터 매년 시상하고 있는 상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릴게요. 1번 예술대상, 2번 대전대상, 3번 한빛대상. 네, 오늘 대전 MBC 특집 생방송으로 진행돼서 그런지요. 왠지 세트장도 뭔가 빛이 나는 것 같고 김경섭 아나운서도 빛이 나는 것 같고 우리 박창규 리포터도 뭔가 반짝반짝 빛이 나는 기분이 드네요. 여기 옆에 있는 한빛탑 가면요. 네. 다 빛이 나요. 반짝반짝하네요. 네. 일단 얘기도 했고요. 빛이 난다는 힌트까지 드렸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퀴즈 두 번째 문제 정답 확인해 볼까요? 보여주시죠. 3번 한빛대상이 정답이었습니다. 2005년에 제정된 한빛대상은 대전, 세종, 충남 지역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봉사하며 지역 발전을 위해 공헌한 숨은 일꾼을 찾아 포상하는 시상식으로 지역민들과 희망과 보람을 함께 나누자는 취지로 시작해 충청권을 대표하는 공익적인 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네, 한빛대상은 교육과학기술, 문화예술체육, 사회봉사, 그리고 지역 경제발전, 효행 다문화, 그리고 특별상까지 총 6개 부문으로 시상을 진행되는데요. 올해는 어떤 숨은 일꾼이 수상을 하게 될지 기대가 큽니다. 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세 번째 문제 풀어보죠. 문제 주세요. 네, 벌써 오늘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생방송 아침이 좋다의 코너와 관련된 문제를 준비했어요. 문제 나갑니다. 3, 2, 1. 매주 월요일마다 대전, 충남, 세종 지역 곳곳의 마을 이야기를 전하는 코너는 무엇일까요? 보기 드릴게요. 1번 똑주부 큐, 2번 마을 탐구 생활, 3번 문화 나들이. 네. 마을 이야기니까 네. 마을 곳곳을 아주 자세히 네. 들여다봐야겠죠. 맞습니다. 예. 자, 뭐 문제 속에 답이 있다고 네. 보기에 이렇게. 그렇죠. 네. 예, 보기에 답이 들어있네요. 예. 네, 월요일 코너이고요. 마을 곳곳을 네. 돌아다니면서 살펴보는 이런 코너입니다. 이 코너는 무엇일까요? 아침에 퀴즈 오늘의 마지막 문제였습니다. 정답 확인할까요? 보여주시죠. 2번 마을 탐구 생활이었습니다. 마을 탐구 생활은 대전, 세종, 충남 지역의 마을에 담긴 이야기를 전하는 코너입니다. 똑주부 큐는 생활 속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요. 문화 나들이는 우리 지역의 전시와 공연 등 문화 행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네, 월요일 마을 탐구 생활부터 지역 소상공인 소개, 똑주부 큐, 날 따라와요, 그리고 문화 나들이까지 요일마다 개성 있는 코너로 우리 지역의 소식을 생생하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아침엔 퀴즈 오늘 세 문제 모두 풀어봤고요.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세 문제 모두 맞추신 분에 한해서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립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 함께하고 계신데요. 오늘의 사진 사연 주제 대전 MBC 56년의 기록 찰칵입니다. 오늘도 사진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네. 자, 계속해서 박창규 리포터가 직접 발로 뛰면서 예, 소식을 가져왔다고 하는데 어떤 소식일까요? 네, 이번에는 대전 MBC의 숨은 또 다른 주역들을 만나고 왔는데요. 지금 이제 화면으로 저희들이 함께 소통을 하고 있지만 이 방송을 만들기 위해서는 저희 말고도 정말 많은 분들의 노력, 고생이 있잖아요. 그럼요. 맞습니다. 예. 정말 일일이 나열하기 정말 많은 분들이 계신데요. 오늘은 어떤 주인공이 준비되어 있을지 궁금한데요. 그래요. 네. 예, 많은 어떤 분들 분일까요? 중에서 정말 고민해서 몇 분을 엄선했습니다. 대전 MBC의 숨은 주역들 지금부터 화면을 통해 함께 하시죠.
그동안 지역의 안테나 역할을 해온 대전 MBC가 여러분의 사랑 속에 창사 56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대전 MBC 생일을 축하합니다. 이게 다 그동안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덕분입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이 만들어지기까지 화면에 보이는 사람 말고도 숨은 주역들의 노력이 참 크거든요. 그 숨은 주역을 오늘 만나봅니다. 가시죠. 56번째 생일을 맞은 대전 MBC. 지역의 생생한 소식을 안방으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생방송의 한창인 부조정실을 살짝 들여다볼까요? 매일 아침 7시 50분 생생한 정보와 이야기로 시청자 여러분의 활기찬 아침을 열고 있는데요. 아침이 좋다의 얼굴이자 안방마님인 두 MC. 오늘도 사이좋게 좋은 방송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조금 전에 그 같이 방송했는데 왜 다시 들어온 거예요? 대전 MBC 생일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또 김경석 아나운서는 여러 프로그램들 특히 이 아침이 좋다를 통해서 많은 시청자분들을 오랫동안 만나오셨잖아요. 근데 저희처럼 보여지는 분들 외에도 숨은 곳에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잖아요. 그 숨은 일꾼 말씀하시니까 딱 떠오르는 분이 먼저 있는데 일단 저희 생방송 아침 좋다 매일 아침 이렇게 예쁜 세트 앞에서 저희가 설 수 있는 이유 바로 이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숨은 주인공은 누굴까요? 생활 정보부터 쇼 프로그램까지 수많은 방송엔 무대와 세트가 필요한데요. 프로그램에 맞는 무대를 만드는 사람, 김봉선 무대 감독입니다. 집을 지을 때 골조 공사가 중요하듯 완성도 있는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해선 가장 먼저 세트를 세워야 합니다. 울고 웃었던 수많은 프로그램 속에서 출연자를 돋보이게 하는 세트가 있는데요. 멋진 무대는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높여주는 효과가 있죠. 올해로 32년째 방송 세트를 담당하고 있는 김봉선 감독. 그의 손끝에서 무대가 완성됩니다. 그동안 대전 MBC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에 정말 많은 세트를 만들어 오셨겠어요. 네. 그중에서 기억에 남는 세트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제가 세트를 거의 시작하게 된 동기라고 할 수 있는 주부가요 열차입니다. 처음으로 이제 무대를 뭐 유리를 깔고 뭐 이런 거를 처음에 시도했거든요. 시도했는데 제가 그때 세트를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가장 이제 대전 MBC에서 가장 투자도 많이 하고 했던 프로그램이라서 기억이 납니다. 그럼 두 번째 숨은 주인공을 만나볼까요? 텔레비전과 라디오에서 부드러우면서도 신뢰감 있는 목소리로 내레이션을 하는 박경량 성우입니다. 성우는 방송 대본에 맞게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사람인데요. 방송 경력 25년째인 박경량 선우는 자타공인 꿀보이스죠. 안녕하세요. 야, 이게 누구십니까? 대전 MBC의 꿀보이스, 골드보이스 박경량 성우.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그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쑥스럽네요. 아니 지금 목소리를 듣고 이 목소리구나. 대전 MBC TV 라디오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목소리로 기억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실 거예요. 지금도 바른교육 캠페인은 15년째 계속 하고 있어요. 아마 AM, FM 들으시다가 아이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 그 목소리 주인공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성우로 이제 나레이션을 할 때 가장 좀 포인트로 주는 거. 일단 성우들은 자기 프로그램에 맞는 분위기를 연출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뭐 신나고 굉장히 발랄한 프로그램에서는 목소리 톤을 띄우게 되지만 지금 저희 프로그램은 문화 나들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이렇게 평소에 저의 분위기보다 조금 더 차분하게 또 분위기를 이렇게 딱 내주면서 그렇게 연출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박경량 선우와 성우의 내레이션 살짝 엿볼까요? 2004년부터 시작된 국제미술전으로 자연미술이라는 독특한 컨셉트로 하나의 커다란 전시 공간이 되고 미술은 그 안에서 하나의 구성 요소가 되는 것. 자연미술을 관람하며 여유를 즐기고 치유를 얻을 수 있는. 박경량 성우님은 이제 10여 년 동안 저희 대전 MBC에서 계속 작업을 같이 해왔는데 60분짜리 프로그램이나 또는 10분짜리 짧은 프로그램이나 눈물이 쏙 빠지게 때로는 아주 편안하게 볼 수 있게 아주 성우의 역량이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박경량 성우는 오늘도 밝고 건강한 방송을 만드는 데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문화
나들이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고 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요즘 여러분들께서 뭐 박물관이나 미술관 찾기가 힘드실 거예요. 하지만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우리 지역 문화 소식을 많이 전해드리니까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고 또 더불어서 저희 아침이 좋다, 또 대전 MBC까지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아껴주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주인공을 찾아간 곳은 한반 야구장입니다. 2020 프로야구 경기가 있는 날이면 어김없이 이곳에 나타난다는 힌트를 듣고 무작정 찾아 나섰는데요. 중계석에선 생방송을 준비하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심판 이름이 안녕하세요. 왜 뭐? 지금 괜찮아 지금? 중계 아직 안 들어왔죠? 아니 아직 괜찮아? 준비. 반갑습니다. 세 번째 주인공은 박정훈 MC였습니다. 뭔데요 이게? 지난 5개월 동안 아침이 좋다를 진행했던 MC 박정훈 씨입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에서 많은 시청자분들에게 또 활력찬 아침을 선물해 주셨잖아요. 예. 또 생일을 맞은 소감이 또 있을 것 같은데요. 뭐 가까운 친구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중요한 것은 방송을 보면서 뭔가 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방송들, 특히 대전 MBC 같은 경우에는 50년이 넘는 역사 안에서 우리 뭐 대전 충청인들을 위해서 함께 걸어왔기 때문에 그냥 곁에 있는 가족 같은 그런 느낌, 뭐 그렇게 좀 전해드리고 싶어서 뭐 가족이 축하해주는 생일 파티 아닌가. 네. 아침이 좋다. 오영 씨 갑니다. 자, 운 띄워드릴게요. 자, 생각할 시간 드립니다. 1, 2, 3 됐어요. 정말 화가 나는 코로나19. 침방울 좀 그만 튀기세요. 잇몸 보이지 말고 마스크 착용하시고 좋은 방송 아침이 좋다를 만나신다면 다음 생애가 아닌 다음 달 다음 날부터 행복한 하루가 펼쳐지지 않을까요? 야, 좋다. 아침이 좋다. 아침이 좋다. 마지막 숨은 주인공은 공감 가는 사진과 사연을 통해 프로그램을 함께 만들어주신 시청자입니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생방송 아침이 좋다에서 왔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닉네임 킹 벤자민. 대전 MBC 프로그램과 함께 하루를 시작한다는 애청자 김은영 씨입니다. 매일 아침 방송을 챙겨보면서 일상의 사진을 사연과 함께 보내며 방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셨는데요. 5677번님, 나만의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5677번님, 새 아이들 챙겨서 학교 보내고. 5677번님, 예전엔 미세먼지가 심하다고 해도 쓰지 않던 마스크. 5677번님, 요즘 들어 그동안 4번이나 사연이 당첨된 찐팬이 확실합니다. 얼마만큼 애청자인지 확인을 해봐야죠. 혹시 저 아시나요? 네. 저는 아세요? 그럼요. 당연히 알죠. 예, 네네. 박창규. 야! 애청자 맞으세요. 제가 무슨 요일 날 방송? 화요일? 야, 반갑습니다. 그럼 대전 MBC를 뭐 라디오도 즐겨 들으시고, 네. TV도 보시고, 네. 예전에는 더 많이 들었었어요. 사연도 많이 보내신다면서요?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그런 사진들을 많이 올리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음식 사진들을 많이 올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분들도 올리는 거 보면서 이런 것도 있구나. 한번 해먹어 볼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들기도 하고. 아침 방송은 물론 뉴스와 라디오까지 대전 MBC와 많은 시간을 보낸다는 김은영 씨. 사진 사연을 통해 많은 사람들과 공감하는 즐거움도 있다고 합니다. 매일매일 소재가 다르기 때문에 또 내일은 뭘까 이렇게 기대감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 뒤에서 또 애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 분들한테 너무너무 고맙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특별하게 바라거나 이런 거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보여주시는 것만 해도 저희들은 너무 괜찮다, 너무 재밌다 이런 걸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바라는 건 없어요. 아침이 좋다. 앞으로도 계속 힘찬 응원 부탁합니다. 네, 대전 MBC가 56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해온 만큼 반가운 얼굴들도 잠깐 눈에 띄었어요. 네, 특히 마지막에 5677번님 정말 반갑네요. 항상 그 정성 어린 사진과 사연 보내주시는데 저도 그 번호를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5677번님 이분만 계신 게 아니죠.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특히 지금 이 순간도 생방송 아침이 좋다와 함께 소통하면서 또 참여해 주시는 모든 분들, 여러분이 주인공이십니다. 다음에는 제가 여러분들 인사드리러 갈게요. 꼭
또 반갑게 맞이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네. 그리고 화면에서 만나본 김봉선 무대 감독, 박경량 성우, 그리고 박종훈 MC까지 많은 스태프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네, 예.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고요. 또 오늘 박창규 리포터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창규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옥상달빛입니다. 대전 MBC 56주년을 축하합니다. 안녕하세요. 뮤지션 유조입니다. 대전 MBC 창사 56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대전 MBC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밴드 소란입니다. 대전 MBC 창사 56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앞으로도 시민분들께 정말 재밌는 즐거움 그리고 큰 기쁨, 감동 드리는 대전 MBC가 되기를 56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저희 아기랑 같이 볼 수 있는 재밌는 좋은 방송 많이 해주세요. 대전 MBC 56번째 생일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방송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네, 대전 MBC 창사 56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대전 MBC 56주년을 맞아 창사 특집으로 마련한 생방송 아침이 좋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요즘 참 다양한 형식, 내용의 방송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네. 그만큼 방송의 영향이 커졌고 책임감도 무거워졌다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방 분권 시대와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발맞춰서 지역 방송의 위상과 역할이 새롭게 만들어져야 할 때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방송의 기능과 영향 그리고 대전 MBC를 포함해서 지역 방송의 기능과 또 위상과 역할에 대해서 지금부터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오늘은 한남대학교 정치언론학과 마정미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저희 대전 MBC가 창사 56주년을 맞았는데 네. 이 56년이라는 세월 동안 대전 MBC가 지역 방송으로서 어떻게 자리매김해왔다고 보시는지 이전부터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우선 대전 방송의 56번째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네. 사실 적지 않은 시간인데 56년 동안 대전 MBC가 걸어온 길은 우리 대전 충청의 지역을 위해서 지역 문화를 선도하고 지역성을 구현했던 그런 족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사실 지역 방송이 갖고 있는 어려움들도 많지만 또 대전 MBC가 겪어왔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잘 이겨오셨고 또 그 개선해 와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새로운 모습들을 보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방송의 역사도 90년이 넘었는데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방송 콘텐츠도 많은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방송의 최신 트렌드를 어떻게 보시나요? 예, 우선 방송의 역사를 보면 1927년에 시작됐기 때문에 이제 거의 90년, 100년에 가까운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방송의 역사도 많이 변했죠. 국영 TV도 등장을 하고 컬러 TV가 등장하고 그다음에 민영 방송, 케이블 TV 그리고 최근에 IPTV나 그 OTT까지 계속 방송이 융합하고 진화해 왔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변화 속에서 콘텐츠도 당연히 변화했던 것 같습니다. 방송이 미디어가 변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방송은 그 사회의 문화라든가 트렌드라든가 이런 걸 당연히 반영할 수밖에 없고요. 그 시대의 동시대인의 감수성 이런 것들도 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그 레트로 열풍을 타고 트로트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시 부상했던 것 같고요. 네. 먹방 프로그램 같은 것들도 많이 나왔고요. 최근에 눈에 띄는 경향은 숏폰 컨텐츠라고 해서 아주 짧은 호흡의 컨텐츠들이 인기를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MBC의 놀면 뭐하니 같은 프로그램도 비슷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주 짧은 호흡, 그다음에 재미있는 컨텐츠, 그리고 타 컨텐츠나 다른 프로그램과의 콜라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요즘 세대들의 어떤 감수성, 그러니까 OTT라든가 혹은 신세대 이런 미디어에 잘 맞는 그런 호흡의 컨텐츠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그 수많은 미디어 매체 중에서 텔레비전과 라디오 프로그램이 사회적으로 어떤 기능을 하고 또 시청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보십니까? 네, 미디어가 많아져서 시청자들은 선택의 여지가 많아진 것은 굉장히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디어가 많아진 덕분에 역효과들도 있는데요. 부정적인 측면은 무엇이냐면 너무나 많은 미디어가 있다 보니까 서로 속보 경쟁이나 시청률 경쟁 이런 것들이 심해지고 또 그 윤리적 제재를 받지 않는 그런 새로운 형태들의 미디어들이 있기 때문에 가짜 뉴스라든가 선정적인 컨텐츠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범람하고 있는 그런 부정적 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대전 MBC처럼 레거시 미디어가 가져야 할 자세라든가 또 역할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검증되지 않은 뉴스라든가 혹은 질이 좀 떨어지는 컨텐츠 혹은 시민들에게 좀 위화감을 줄 수 있는 불편함을 줄 수 있는 컨텐츠가 아니라 정말로 공신력이 있고 좀 공들여서 만든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은 여전히 레거시 미디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요즘은 1인 미디어 시대라고 하잖아요. 참 많은 분들이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해내고 있는데 누구나 제작자가 될 수 있는 이 시대, 장점과 부작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예,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매체가 다양해진 데는 1인 미디어 역할이 굉장히 큰데요. 워낙 이제 플랫폼이 발달하다 보니 혼자서 영상을 만들고 기획하고 편집하고 유통도 혼자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디어들이 다양해지고 또 개개인의 개성이 담긴 컨텐츠들이 나온 건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긴 한데 이런 장단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인 미디어의 장점이라면 기존 미디어에서 할 수 없는 굉장히 좀 혁신적이고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큰돈 들이지 않고. 그런데 문제는 그 선택의 여지가 있고 그 시청자가 골라서 볼 수 있다는 단점이 되기도 하는데 계속 자신이 원하는 컨텐츠만 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특정 정파나 혹은 어떤 사상 혹은 어떤 그 장르에 그 편중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이제 필터 버블 혹은 확증 편향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자기가 계속 관심 있는 것만 보다 보면 그 자신의 세계는 거기에 갇혀버리게 되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예. 자, 이 지역 방송의 장점이라고 하면 지역 현안을 자세히 다루고 지역민과 더 가깝게 소통한다는 점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지금 지역 방송의 현 주소는 어떻게 보시나요? 예, 사실 분권 시대라고 하지만 지금 지역 방송의 현 주소는 굉장히 열악한 편이죠. 예, 사실 중앙 집권적인 체제가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그런 분위기이다 보니까 지역 방송 역시 중앙에 굉장히 의존적인 체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재정이나 인력에 있어서도 굉장히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지상파 TV에 뭐 5분의 1밖에 안 되는 제작비 그리고 20분의 1밖에 안 되는 제작 인력으로 이렇게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있는데요. 굉장히 어려움이 있죠. 네. 문제는 투자가 있어야 좋은 콘텐츠가 나오고 좋은 콘텐츠가 있어야 또 시청자들이 그 콘텐츠를 사랑하고 방송국을 사랑하게 되는데 이것이 선순환이 되기 위해서는 지역 방송에 대한 투자, 관심 이런 것들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네. 지방 분권 시대를 맞춰서 이 지역 방송의 역할도 굉장히 커졌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지역 방송이 어떤 역할을 하면 좋을까요? 지역 방송의 역할은 일단 지역의 이슈를 전달하고요. 지역의 소식, 뉴스를 전달하고 중요한 의제를 설정해서 이끌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지방 분권에 어떻게 보면 선두에 선 것은 지역 언론이 되어야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 언론에 대한 관심과 투자, 제도적인 장치가 더욱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자, 이 코로나19 사태가 또 장기화되면서 방송도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네. 지역 방송은 어떻게 변화를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뭐 일선에 계신 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 사회가 전반에서 모든 부분이 이제 언택트 혹은 비대면 그런 커뮤니케이션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단기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적응해야 될 필요성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언택트 상황의 장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군더더기가 좀 제거되고 시간과 그 부대 비용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본질, 그것을 위주로 좀 재편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은데요. 방송도 이제 비대면 방송 혹은 언택트 방송에 맞는 그런 콘텐츠를 새로 개발해야 되겠고, 이렇게 다양한 미디어 상황에서 레거시 미디어가 가질 수 있는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프로그램 콘텐츠를 제작함에 있어서 매일 지역 방송을 시청해 주시는 지역민과의 소통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방법은 지역의 뉴스를 좀 더 발굴하고 전달하는 것, 그다음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소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지역민들이 관심을 갖고 이 지역방송의 컨텐츠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컨텐츠의 질을 높이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숙제라고 생각됩니다. 다른 지역의 예를 들자면, 물론 대전 MBC도 잘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지역의 지역방송에서도 굉장히 탁월한 컨텐츠를 만들어서 해외에 수출하고, 그리고 모든 레거시 미디어나 다른 미디어를 통해서 그 유통되고 있는 상황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질 높은 컨텐츠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좋은 컨텐츠를 만든다면, 요즘 시대는 N스크린이라고 해서 미디어가 굉장히 다양한 시대죠. 그래서 그 다양한 미디어를 그 좋은 컨텐츠가 그 다닐 수 있고 섭렵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역 방송의 위상을 높일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창사 57주년을 향해 가는 대전 MBC를 위해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예.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대전 MBC는 지역 언론의 대표로 지금까지 잘 이끌어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는, 그 역사 속에는 굉장히 어려운 시절도 많이 있었죠. 최근 몇 년 동안도 어려움들이 있었고요. 그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시고 지역 방송의 소명 혹은 지역성 구현에 대해서 좀 더 열정을 가지고 그 제작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한남대학교 정치언론학과 마정미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지역 날씨 알아보죠. 강일아 기상캐스터. 네, 요즘 외출하실 때 옷차림 고민 많으실 텐데요. 오늘도 쌀쌀한 아침 저녁 공기를 막아줄 수 있는 겉옷 챙겨서 나오셔야겠습니다. 현재 대전은 18.9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25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모레까지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충남 서해안과 원효봉 등 고지대를 중심으로 초속 8에서 12m의 강풍이 예상됩니다. 시설물 관리와 산행 시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중국 북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의 양이 많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아산 25도, 천안 24도, 논산 26도로 예상됩니다. 충남 서해안은 24도 선을 오르내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1m, 먼바다에서 1.5m 이하로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다가오는 주말과 휴일에도 대체로 맑겠고 당분간 일교차가 큰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아침 좋다는 항상 가족 여러분의 참여로 꾸며집니다. 좋은 방송 소재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야기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주제, 대전 MBC 56년의 기록 찰칵입니다. 한 분씩 만나보도록 할게요. 6664번님, 저는 일반인들에게도 개방된 MBC 구내식당을 가끔 가는데요. 네. 밥도 맛있지만 9층에서 바라보는 갑천변의 모습 참 예쁘더라고요. 갈 때마다 사진을 찍으니까 사계절의 모습을 담게 됐습니다. 대전 MBC의 생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네. 예. 5677번님, 대전 MBC와의 인연은 참 오래되었네요. 특히 라디오는 참 많이 듣고 참여도 했어요. 여러 가지 선물도 많이 받았던 기억이 새록새록합니다. 게다가 라디오 생방송 출연의 기회까지. 그날의 기억을 잊을 수가 없네요. 그때도 지금도 대전 MBC는 저의 에너지원입니다. 네. 와. 앞서 5677번님 네. 저희가 잠깐 소개해드렸었는데 네. 라디오까지 열심히 와. 또 참여를 하셨었군요. 예, 고맙습니다. 6693번님, 대전 MBC 아침이 좋다 처음 당첨되던 날
친구랑 가족들에게 엄청 자랑했던 기억이 납니다. 첫 당첨이라 더 기뻤던 것 같아요. 앞으로 더 많이 발전하는 대전 MBC 기대하겠습니다. 네. 0587번님, 학창 시절에도 못 받았던 문학상을 받았고요. 또 덕분에 방송에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가문의 영광으로 가보로 남기려 합니다. 와. 예전에 이런 상을 받으셨었군요. 네. 예, 정말 이게 기념으로 오래오래 남을 네. 것 같아요. 그렇죠? 7658번님, 대전 MBC는 저를 심심하지 않게 해주는 든든한 친구입니다. 라디오를 들으면서 문자를 보내고 아침이 좋다의 사진 사연과 퀴즈로 참여를 하고 선물도 받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예쁜 엽서 전시회 구경도 다녀왔었습니다. 네. 그래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예쁜 엽서 전시 이렇게 청취자들에게 이 예쁜 엽서 받아서 전시를 했었거든요. 네, 3928번님, 대전 MBC 56주년을 축복합니다. 75세 할머니인 저는 마침 오늘이 생일입니다. 축하해주세요. 사진 사연 글솜씨가 다소 부족하지만 선택된 사연을 소개해 주실 때 감격입니다. 먼저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생신, 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0426번님, 대전 MBC에는 갤러리가 있어서 더 좋습니다. 매주 바뀌는 전시회 보면서 문화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누구나 편하게 갈 수 있는 무료 갤러리다 보니까 다들 방송국 나들이 가서 힐링해보세요. 이렇게 네. 또 홍보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사연 가운데 선정해서 선물 보내드리겠고요. 오늘도 사진 사연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대전 MBC 창사 56주년을 맞아서 저희가 오늘 특집으로 좀 꾸며봤는데 네. 어떻게 함께 하시면서 좀 소통을 더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그 생일에 네. 촛불 끄면서 소원 빌잖아요. 네. 저희도 마지막으로 좀 소원을 빌어볼까요? 소원을 빈다면 앞으로도 시청자 여러분들이 대전 MBC를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빌고 싶어지는데요. 그럼요. 네. 그거보다 중요한 게 더 어디 있겠습니까? 네. 예. 자, 생방송 아침이 좋다. 내일은 유현진 선수 등판 중계방송 때문에 하루 쉬고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50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